농어촌 학교들은 인원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 이주 열풍 속에 제주시 조천읍 선을분교가 학생 수가 늘며 27년 만에 본교로 승격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사르 습지인 선을 곶자왈 동백동산 인근의 작은 학교. 본교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축하 손님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선을 본교. 2015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고 이주민이 늘면서 학생 수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학생 수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선을 분교는 선을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개편됐던 선을 분교가 본교로 승격한 것은 27년 만입니다. 본교가 돼서 시설도 좋아졌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선을초등학교는 인근의 동백동산과 선을곶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마을 주민들도 교육활동에 참여해 다른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좀 보고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이 많고요. 지금 저희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이 이주해 온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뭐 집을 지어가지고 그 학생 수를 넓혀 나갔는데 선을인 경우는 이 생태 학교로 지정되면서 마을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인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본교로 승격된 제주 지역 초등학교는 4곳.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교 승격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선을초등학교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은 한림항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경은 기관실에 남아있던 기름 세척제 성분의 시동을 켤 때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어선에 불이 난 제주시 한림항.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바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파편이 이리저리 튀고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펑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하얀 수출불 조각이 막 날렸다고. 그게 검은 연기가 먼저 올라오고 불기가 나중에 올랐죠. 해경은 출항을 앞두고 어선 점검 과정에서 첫 번째 시동이 실패하면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두 번째 시동을 걸다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인화성 물질은 기름때를 제거할 때 쓰는 세척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거나 뭐 할 때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요. 만약에 제거해가지고 하면 가스품이 그냥 폭발할 수도 있고 가스랑 같은 역할을 해경은 폭발이 일어난 기관실 현장 감식에서 불에 탄 세척제 2통을 발견했고 시동 전 세척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사연구원도 어선 주기관이나 발전기 작동 과정에서 불꽃이나 정기적 스파크 등으로 기관실을 포함한 주변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경은 다만 어느 정도의 세척제 성분이 어선을 파손시킬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가수에 추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가수 추가 감정 결과를 받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제작된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7번째 여수시 웹드라마가 제작 공개됐는데 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면서 뉴미디어 시대에 최적화된 국제관광 홍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악공청에서 현재 여수 밤바다 버스킹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7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 이 드라마는 올해 여수시가 자체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이번 작품 무지개까지 모두 7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직계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명, 동백 등 모든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수의 유명 관광지나 지역의 숨은 명소를 드라마 속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까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5에서 10분 분량, 4에서 5부작으로 제작돼 모바일 웹 컨텐츠에 익숙한 국내외 젊은 층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작품의 누적 조회수만 7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동백이라는 작품은 지역의 아픔, 여순 사건을 다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한 50여만 건 조회가 됐고 그 다음 호전멍이라는 작품이 한 160만 건, 작년에 제작됐던 윤슬이라는 작품이 한 460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역 관광 컨텐츠 홍보를 넘어 작품성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작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국내외 유명 웹페스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7개 작품의 수상 실적만 13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상을 받는 것을 토대로 각종 국제대회 LA라든지 마이애미 이런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고 있고 올해 만들어진 무지개도 LA 웹페스트의 공식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국제관광 홍보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이제 당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웹드라마. 여수시는 오는 11월 새로운 8번째 웹드라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도자기 산업이 값싼 중국산과 유럽의 고급자기에 밀려 위기에 처한 지 오랜데요. 최근 기능성을 도자에 입히면서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 연구해온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것을 넘어 조리를 할 수 있는 내열 자기입니다. 350도 이상의 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지, 도자용 가공 점토를 개발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 가마 온도와 유약의 배합 비율까지 최적의 조합을 찾는 실험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덕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열 자기까지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인덕션은 자기장에 반응하는 철 성분만 가진 이런 용기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은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인덕션에도 반응하는 그런 내열자기를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옛 기술을 현대자기에 접목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분청사기 파편에 남아있는 귀할 기법을 재해석해 지금의 자기에 입히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공장 부근에 있는 신흥리에서 나오는 도표인데 그 분청사기를 현대감각에 맞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넘어 기능성 조리도구로 또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시도가 우리나라 생활도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제주로 습하고 더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제주는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제주 북부 지역은 낮에 30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는 데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늦더위가 꺾이겠고요. 모레는 낮에 21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습한 공기가 덮고 있지만 현재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에도 비가 내립니다. 내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부딪혀 비구름대를 또 발달시키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는 산지에 바람도 불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와 추자도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국기 개항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516도로와 1100도로 지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북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4도, 산지는 1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팬 현상으로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올라 가장 덥겠고 그 밖의 지역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활동하기 조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4곳과 민간 어린이집 7곳 등 11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보육교사와 아동 수에 따라 3년간 매달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의 돌봄 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동된 주택 806채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에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제주형 신복지 실현과 든든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 25개 사업 내용이 담긴 제5기 제주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일부 용역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반시설 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 없는 조례를 근거 기준으로 삼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를 이름만 바꿔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용역에는 모두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